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오늘도 활기를 쌓아드리면서 팍팍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좀 우리 부모님들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마음이 짠해지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무실 때 보세요.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냥 주무시지 못하고 여기저기 주무르시면서 주무십니다. 온몸이 쑤신다라고 하시죠. 특히나 이제 어깨를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무시는 계속 팔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주무시는 모습 참 안쓰러운데 이 어깨 질환이요 또 우리 어른들 뭐 부모님들 노인 세대만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도 어깨 질환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를 포함해서요. 사실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그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시간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은 그냥 통증도 힘들지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못 자요. 이 심적 고통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찾아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황병윤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보시다가요.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내 지금 어깨 상황과 지금 사례와 또 어떻게 같은지 또 나도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TV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깨 질환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50견 뭐 이런 거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깨 질환이 특징이 보니까 대부분 좀 수술을 한다거나 해도 이게 재발이 잘 되는 그런 얘기 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술을 많이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깨 질환 자체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질환이 진행되게 되면 치료도 어렵게 되고 만약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요.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도 없고 비교적 손쉬운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치료하기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어깨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흔하게 나타나는 어깨 통증으로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오십견이나 석회화 건염,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개 손상 등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어깨가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어깨 질환에 관한 상식들이 꽤 있거든요. 알고 계신 거 몇 가지 있으시죠? 그런데 어디 가서 아는 척했다가 원장님, 특히 원장님 앞에서 제가 아는 척했다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질환에 관한 상식은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깨 질환 오해와 진실. 오늘도 OX 이렇게 편을 들어야 될 텐데 첫 번째 오해와 진실.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다. 쉬운데요? 아니죠.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지금 마음이 합일이 됐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절로 좋아지지 않죠. 치료받으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정도 상식을 우리 작가가 오늘 정말 대충 썼네. 우리 좀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러고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오십견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명이 아니고요. 이제 어깨를 돌릴 때 끝까지 안 움직여지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십견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좋아지진 않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원인 없이도 어깨가 한 번씩 굳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좋아지세요. 그래서 아무 원인 없이 생기는 분들은 초반에 통증이나 그런 것만 잘 조절해주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뭉쳤다거나 이 정도 가벼운 건 시간이 지나면 뭐 풀어질 수도 있으나 50견을 진단받은 것은 저절로 좋아지진 않죠. 50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명이 아니고요. 그냥 어깨가 덜 돌아가는 상태를 전부 다 50견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이 전부 오십견이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진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맞았다고 볼 수도 네, 없고 그렇죠.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근데 맞은 거죠, 한 요 뭐. 정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맞은 걸로. 네, 세모도 없어요. 네.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 거의라는 게 또 어느 정도인지.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 증상이 거의 증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병을 좀 키우는 게 있지 않을까. 오늘 훈훈하게 가볼래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갈래요. 묻어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왠지 기분이 좀 으흠. 예상을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네.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일부분만 오십견 증상을 나타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오십견 자체가 그냥 몇 달 지속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 부분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뭐 어깨가 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전체의 한 반 이하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럼 증상이 거의 비슷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증상? 회전근 이제 큰 범위로 보면 오십견이란 그 증상 안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상당 부위가 포함은 하고 있지만 모든 네. 오십견이 모든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오십견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선생님 오늘 원장님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니까 네. 우리 두 사람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오해와 진실 갑니다. 석회화 건염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훈훈하다 석회와 우리. 건염. 왠지 석회 쪽이니까 노화 같지만 이게 함정이지 않을까. 네.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또 것 같아요. 젊은 왠지. 사람 중에 석회와 건염 얘기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들은 적 있는 어디서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께 바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힘줄 속에 석회가 생기는 증상인데요. 그 석회 네. 자체가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칼슘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젊은 사람에게 네. 나타난 분이 대희 씨 친구분 맞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 또래는 젊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젊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제 나이는 이제 노화가 가고 있군요. 네, 예. 농담이었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노화가 되고 있는 짚어주셨네요. 네,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살펴봤지만 네. 이만큼 저희도 항상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본인들의 상식을 좀 진실로 네. 이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점수가 저조하다는 건 오해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요. 네.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오늘 다행히 있죠. 오늘 빵점이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 진실 살펴봤지만 네. 사실 연령대별로 어깨 질환의 또 이렇게 그 증상이라든지 네. 또 질환의 명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네. 것 같거든요. 원장님께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 어깨 질환이 좀 다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 네. 나이만 보고도 대충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 오는지를 예측할 수가 네, 있는데요. 일단 이제 20대 같이 젊은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고 가장 흔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간혹 가다가 어깨 탈구 같은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30대가 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요. 40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반복적인 사용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치료 없이 방치되다 보면 60대 정도 돼서부터는 그런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되어서 네. 결국은 어깨 질환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관절염 쪽으로 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게 네. 되는데요. 일단 우리의 어깨 구조를 좀 알아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구조로 되어 네. 있나요? 어깨는 크게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흔히 윗팔뼈와 날개축지뼈, 쇄골뼈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위가 날개축지뼈와 위에 윗팔뼈로 이루어진 관절을 어깨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깨관절을 주변에 힘줄이 싸서 팔을 움직이고 어깨를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흔히 말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전에 이렇게 관절. 뼈가 네. 있고 이 뼈 자체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팔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근육들, 인대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네. 흔히 말해서 팔을 회전시켜준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깨 통증 자체가 어깨 관절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알아볼 통증은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석회화 건염입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처음에 내원을 하게 되면 네. 정확한 진단이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석회화 건염은 다른 질환과 같이 질환이랑 좀 다르게 특징적인 증세가 있는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아파지시는 거세요.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팔이 아파져서 아예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팔이 이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주로 밤에 잠도 못 주무셔서 응급실을 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질환 중에 그 하나입니다. 정도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힘줄 속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진단 자체는 엑스레이나 비교적 간단한 걸로 석회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석회만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서 네. 힘줄 속에 석회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는 동반 병변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같은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MRI를 통한 사진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가 정상 어깨 부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윗팔뼈고 윗팔뼈 위쪽으로 힘줄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덮고 있는데 보통 색깔이 이렇게 가운데가 희끗희끗하게 회색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 힘줄 위쪽으로 까맣게 동그란 띠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 네. 부위가 실제로 석회가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석회가 생긴 건 아니겠죠? 그쵸.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온다 그렇죠. 이런 이게 이제 말씀이시죠? 증상이 계속 석회가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석회화 건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석회화 건염은 초기에는 처음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충격파 치료나 약물,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많이 가라앉게 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이틀은 팔을 아예 못 움직이시는데 이런 치료를 통하게 되면 며칠 안에 팔을 다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석회를 직접적으로 제거해내는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해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증상에 따른 치료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볼 건 관절 내시경인데요. 관절 내시경 좀 생소하죠. 요즘 네, 좀 보편적으로 네. 사용이 되고 있지만 네. 어떤 시술법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관절 내시경은 이전에는 실제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부위를 치료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피부 일단 흉터도 많이 되고 그렇죠. 회복도 네. 늦게 돼서 개발된 게 관절 내시경입니다. 관절 내시경은 실제로 많이 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 5mm에서 1cm 정도의 그 피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가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어서 병변 부위를 직접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를 레이저 기구를 통해서 직접 병변 있는 부위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시경 치료는 이전에 이제 째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복이 빨라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원래 원했던 그런 병변을 치료하면서 주변의 다른 관절 조직을 관찰할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저희가 치료하다가 만약에 다른 병변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관절 내시경 네. 어떻게 또 이제 치료하는 거고 어떤 시술법인지 이제 알아봤는데 네. 이제 설명만 듣기보다 실제로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원장님께 준비하셨거든요.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조금 벌려줘야 되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깨를 늘려서 관절광을 넓혀주는 그런 상태고요. 네. 실제로 저 부위가 어깨 관절 속인데 그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관절 속의 병변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하얗게 나온 부분 저렇게 붙어 있는 게 뭔가요?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뼈고요. 그 주변으로 붙어 있는 부위가 인대 조직입니다. 인대들. 네. 네. 아니 저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도 안전하다라고 그리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끈들이 보이는데요. 네. 뭔가요? 저런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네네. 실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뭐 손으로 꼬매는 것처럼 기구를 통해서 꼬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저렇게 이게 이제 네. 확대를 한 영상이죠. 그렇죠. 끈이 녹끈 같고, 네. 예, 그 되게 칼라도 들어가 있고, 네. 되게 단단할 것 같고,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아주 가는 끈이죠. 그렇죠. 한 2mm 안쪽에 가는 미리 끈. 안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석회화 건염을 통해서 치료가 증상 진단을 받고 네. 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 중에 좋아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네. 합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실제 보면 치료 사례를 보게 되시면 58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 잘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친 부위에 하얀 부위가 여기 석회입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치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어깨 힘줄을 보는 그런 관절경 사진인데요. 보면 네. 다른 부위랑 달리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생긴 부위가 석회가 속에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저희가 어. 뜯어서 하얗게 보이는 이게 석회예요. 이게 아. 분필 가루처럼 생겼는데 네. 그 석회를 제거하게 되면 통증도 많이 가라앉게 되시고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사진을 체크해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석회가 다 없어지시면 일상생활에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시고 또 석회성 건염은 재발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완치가 되게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도 비슷한 증상 상태이신데요. 네. 아까 분처럼 어깨, 뼈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절 내시경을 봤을 때 이분은 이미 석회가 많이 힘줄에서 너무 많아서 뜯어져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세요. 네. 이런 분들이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시고 네. 이런 분들도 아까처럼 이 부위는 석회를 다 제거해서 네. 보시는 엑스레이와 같이 석회를 다 제거하게 되면 어깨 증상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석회화 건염 치료 사례까지 좀 네.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와 함께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석회화 건염이라든지 앞서 소개했던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신가 네. 봐요. 지금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네.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어깨가요. 네,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팔을 안위로 가슴 쪽으로 접어가지고 네, 이렇게 어깨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뒤로 제끼면요. 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통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좀 찢어진다고 그럴까? 뭐 그런 표현으로 써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네, 몸통을 뒤로 제끼면서 양팔을 뒤쪽에다가 뒤죽대시기로 이렇게 대고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은요. 네. 어깨가 너무 아파요. 기간이 얼마 되셨어요? 요거가 한 4개월 정도요. 4개월 되셨고 치료는 좀 받아보셨고요. 예, 치료는 뭐 정형외과에서 좀 이렇게 한의원에 침도 맞아보고 네. 정형외과 양방 치료도 해보고요. 따로 뭐 어깨에 대해서 이제 정밀 검사 이런 거 한 건 없으세요? 어깨 엑스레이 촬영하고요. 네, 지금 뭐 하여튼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뭐 소개받고 이렇게 가봤는데요. 네, 그 담당 의사님 하시는 말씀은 석회질이나 인대나 네, 그런 거는 네. 없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반 엑스레이 찍어서 볼 수 있는 거는 네. 석회가 있거나 그런 여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예, 힘줄 자체는 일반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힘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상이 있다 없다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대신에 지금 치료 받은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초기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염증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염증 치료를 받게 되면 어깨 속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달 안에는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야 되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세가 뭔가 계속 조금씩 진행되고 밤에 잘 때도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예.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 염증이 아니고 어깨 힘줄이나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어깨 질환 중에 예. 하나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치료받은 게 한 4개월 받으셨으면 일반적인 염증 가라앉혀주는 치료는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지 맞춰서 딱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인데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가볍게 운동을 해봤어요. 네. 근데 한데 큰 무리는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조금 샤워하고 조금 있는데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증상은 네. 약간 그렇게 같이 계속 더도 들도 않고 약간 이제 동반돼서 그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네. 어깨가 이제 어깨 속에 다른 이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한 건 아니시고요. 예, 정말 모든 걸 할 때마다 어깨가 다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퇴행성 관절염까지 끝까지 간 상황이고 보통 예. 힘줄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은 있으시고 특정한 동작에서 통증이 계속 남아 있으신 거세요. 그래서 예. 뭐 배드민턴 칠 때 통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예. 원인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시니까요.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예. 치료를 한번 검사를 일단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는 정확한 그러니까요.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가 아파서요. 네, 얼마 되셨어요, 기간이? 한 몇 개월 됐네요. 몇 개월 되셨고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 하나요.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예. 주무실 때 어떠시고? 아니, 이제 잠잘 때는 이 어깨를 어쩌면은 예.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으면은 이 어깨를 마음대로 놓기도 못하고 아파서요. 따로 뭐 치료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데 여기 안도에서요. 네. 뭐지 갖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만은 50경이다 하더래. 50경이다게요. 네. 그래서 또 강주로 가봤어요. 네. 강주도 갔는데 50경이라고 조금 이제 수일이 가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그럽니다. 네. 뒷짐이 다 안 되세요? 뒷짐 짓는 게? 예? 뒷짐 짓는 게 잘 안 되세요? 지침이 뭐다요? 어머니 뒤로 팔을 뒤로 예, 젖히는 이 뒷짐이요. 뒤로 네. 뒤를 자치는 거. 네. 네. 예,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아. 안 되세요. 따로 뭐 이제 검사 특별히 해보신 건 없으시고, 예. 초음파로만 봅시다. 네? 초음파로만 봅시다. 초음파를 초음파요. 보셨군요. 초음파상에서 힘줄은 괜찮다고 들으셨어요? 예, 강주세요. 초음파로 네. 봅시다. 네. 힘줄이 괜찮다고 하시면 예. 어깨 속에 힘줄이나 그런 데만 괜찮다고 하시면 오십견 자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예. 대신에 지금 당뇨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면 일단은 아프시니까 통증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예. 물리치료를 통해서 지금 굳어 있는 부위, 어깨가 뒤로 좀 덜 된다는 것 자체가 관절막이 굳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주면 다 좋아지세요. 그런데 초음파 자체가 어깨 속을 제일 정확히 보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 초음파보다는 더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MRI 같은 검사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증세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시면 지금 하시는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세가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내원한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방법으로 하시다가 호전이 되면 괜찮겠지만 더욱더 좀 악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지금 원장님과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네, 연세와 구체적으로 어깨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53살이고요. 네. 어깨가 세수에도 조금 다 그런 어깨를 이라고 손을 올려도 아프고요. 네. 이라고 뒤로 이라고 등을 좀 긋거나 네. 이라고 조금 오돌리기도 힘들고 네. 공 같은 것이라고 뭐 집어서 이라고 던지면은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세요. 아주 지금 아픈 거는 기간이 얼마 되셨어요? 한 1년쯤 됐습니다. 1년 되셨고 하시는 일이 팔을 좀 많이 쓰거나 그런 일을 하세요? 예, 예, 팔을 많이 예. 쓰는 일을 해요. 밤에 주무실 때도 좀 불편하시고요, 지금. 예, 이라고 잘 때도요. 네. 오른쪽인데 어떤 그 베개나 이불 같은 것을 넣고 올려야지 막 그냥 누우면은 네. 그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증세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울 때 어깨 통증이 뭐 3개월 이상 가거나 밤에 잘 때 불편한 통증이 있거나 팔로 물건을 들 때 힘이 조금씩 빠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회전근개 파열이랑 연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진통제나 그런 걸로 치료하실 때가 아니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힘줄이 끊어진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끊어져 있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꼬매셔야지 치료가 다 되세요.
만약에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거 계속 방치하게 되면 힘줄 자체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힘줄을 꼬매는 시기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뭐 단순히 간단하게 내시경을 통해서 힘줄 봉합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더 크게 뭐 관절, 인공관절술이나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뭐 약 드시거나 그런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화 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내 어깨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고민을 하고만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빠른 정확한 진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점 좀 참고하셔서 오늘 또 황병우 원장님께서 여러분의 또 이제 아픈 부분을 짐작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하신 말씀이 지금 가까운 병원 내원하시면 비슷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얼른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잖아요. 일단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빠른 내원 그리고 그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프기 전에 그렇죠. 평소 생활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 만한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많아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어깨 자세가 불편한 자세로 좀 오래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엄지손가락을 많이 쓴다거나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그게 관절이나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까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스트레칭하는 게 좋고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근육 뭉침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뭐 이게 시간이 가면 낫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한 1, 2주 정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환 자체가 크기 전에 이제 치료하는 게 간단하고 재발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통증이 조금 뭐 1, 2주 정도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그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오늘 그 원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통증이 말만 들어도 그래도 좀 시원해진다는 느낌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더 시원해지십니다. 자, 오늘 상담도 그렇고 좋은 사례들 다 알려주신 원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황병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서 좀 서운하시죠?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더욱더 알차고 건강하고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